그리고 호기심 천국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김용남 의원님? 내내 애들 밥 사주면서 있었다. 아이들. 네, 잘하셨어요. 훌륭하시네요. 최민희 의원님 회의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어머니가 계세요. 91세. 네. 그래서 어머니 돌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했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효녀 미니. 네. 그리고 아주 가정적인 용남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7시간 통화 요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남 의원님? 우리 속담에 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라는 소문 있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광고를 세게 해놓고 그렇게 내용 없는 거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 광고를 그렇게 세게 해줬네. 그러니까 아니죠. 그쪽에서 먼저 한 거고. 네. 아니 뭐 그래도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한 방 정도는. 근데 그 공중파 아니에요. MBC가. 네. 제가 보기엔 전파 낭비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님. 우선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둔감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국민의힘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게 핫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뭐 남 탓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의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수의 입장에서만 보면 김종인 씨가 먹을 게 있으니 캠프에 왔다. 이 말도 충격이고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라는 말도 충격이고 돈을 주니 보수들은 미투가 없다는 말도 충격이고 미투 없는 세상은 삭막하다는 말도 충격이다. 곧 경선 때 총괄 지휘를 김건희 씨가 했다는 그 가로 안에 더 자세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여장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다양한 인격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그 러브라인으로 목소리도 아주 가늘게 깔고 낮게 이랬던 사람하고 어제 그 녹취록 속의 김건희 씨가 같은 사람입니까? 뭐 아주 연약한 여자 인권 운운한데 하는데 그 목소리에 김건희 씨가 연약합니까? 저는 뭐 대장부고 그거를 들으면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정보업 국정원처럼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후보가 김건희 씨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근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럼 더 문제잖아.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더 문제죠. 정치는 모르는데 기자하고 6개월 동안 7시간 45분 통화하면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고 세상에 어떻게 자당 후보 아무리 경쟁 후보지만 홍준표 후보를 비판해라 욕해라 라는 요지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 이분은 돈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슈퍼챗이 더 많이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줄 한 줄이 다 충격적이라. 근데 어떻게 그게 별거 없다면 도대체 국민의힘의 별거는 뭡니까? 그런데 또 보도 보니까 그 방송 이후에 몸져 누웠다는데 별거 아닌데 왜 몸져 눕습니까? 그리고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은 막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아니 뭐가 있는 줄 알았죠. 저희는 내용을 모르고 그 가처분 신청을 한 거니까. 그럼 그 9개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7시간 45분이나 녹음을 했다고 하니 네. 뭐가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다를 떨었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2849님께서 폭탄 터지는 줄 알았는데 수류탄 정도라서 안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선대위가 지금 7시간 방송 전후로 지금 표정이 바뀌었죠. 수류탄도 아니고 폭죽인 것 같던데요. 폭죽 수준 같던데. 폭탄이 아니라 폭죽이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하시네. 저는 제일 이상했던 게 서울의 소리가 이후에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MBC가 방송 안 한 것을 서울의 소리가 이제 그대로 방송을 했는데 거기 보면 내가 집권하면 김건희 씨가 내가 집권하면 서울의 소리를 지칭하면서 무사하지 못하지.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 그런데 우리가 뭐 굳이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다 입건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기자한테 양다리 걸쳐라. 이런 조언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1억 정도 보장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기자를 매수하는 느낌? 거꾸로 저는 이게 심상정 후보나 후보 남편 뭐 혹은 이재명 후보 부인이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일단 7시간 45분 통화했다 이것만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 이게 뭐하는 부적절한 행태냐 난리 났을 것 같고요. 거기에 1억 줄게 양다리 걸쳐라 뭐 등등 얘기가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무 말 안 하셨을 선거에 거예요. 대한 상당한 무지는 드러났죠. 왜냐하면 선거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서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없는 돈이 뭔지 뭐 이거에 대한 전혀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거는 드러났어요. 선거 회계사 어떻게 1억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전후 그 부분도 전후 문맥을 보면 네. 그 기자라는 사람이 나 얼마 줄래요라고 물으니까 뭐 나중에 일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부분만 1억 주겠다고 단언한 것도 아니고 네네. 완전히 그 흔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뭐 거의 그 허언 수준의 이야기였던 게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김영남 의원 그 얘기 많이 하셨구나. 저는 집사람한테 지금도 와이프한테 인천에, 가끔 해요. 인천에 배만 마포, 들어오면. 마포까지. 그러면 잠깐만요. 그 기자와 김건희 씨 관계가 김용남 의원님의 부인과의 관계만큼 친근한 겁니까? 그런 취지로 이상하게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맥상 그 대화는 정확한 단언적인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얼마 줄 거냐고 저쪽에서 자꾸 유도를 하니까 그 중간에 말이 좀 몇 마디 또 섞여 있잖아요. 아니죠. 2584님께서 MBC 겁먹었나 봐요. 김건희 씨만 올려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막 여장부 뭐 카리스마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주변 사람들 기분 나쁠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네, 아무렇지도 그렇죠. 않으시다잖아요. 가세현 기생충 맞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거의 폄하의 끝이 됐는데요. 아니 그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그다지 기분 나쁠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세현은 사실은 당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아 그래요? 김정인 위원장께서도 지금은 같이 안 하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께서는 당 색깔이 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반드시 기분 나빠할 얘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보수 김용남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보수는 돈을 주기 때문에 미투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그런 거는 대단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팩트하고도 틀린 얘기고. 그런데 문제가 이번 선거는 글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그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보수가 아주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발언들이 몇몇 개 섞여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김건희 씨한테 국민의힘이 장악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언론을 쭉 보면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옹호하기에 바빠요. 무슨 대선 중에 공당이 후보 부인 옹호하느라고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중에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남편 윤석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여장부라고 하고 이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국민의힘에 후보가 후보 부인보다 못하다는 것처럼 선거에서 불리한 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앞으로 더 무엇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 김건희 씨의 목소리, 태도, 그리고 이런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제 그 녹취록 내에서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녹취록이요, 지난해 11월에 녹취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력 위조, 경력 위조에 대한 사실이 폭로되기 전이라 본인이 기자한테 막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근데 무엇보다 그 목소리나 톤이나 이 분위기, 예를 들면 주어스러고 안 맞는 거, 독서를 많이 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주어스러고 안 맞습니까? 그런 거 누굴 연상시키냐. 최순실 녹취록에서 최순실하고 목소리도 똑같고요. 그리고 말투도 너무 비슷해서 최순실 뺨치는 최순실 시즌2가 시작되었다, 이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아니, 억지를 조금 많이 부리시는데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를 제가 뭘 옹호를 해요. 차라리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옹호가 아니고 무시 단계지. 근데 의원님은 캠프에 안 계시잖아요. 네, 저는 뭐 캠프를 떠났습니다만. 4928님께서 김건희 씨는 언행에 조심해 주시고 국민의힘 의원들 겸손이 곧 승리의 길이란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8946님, 다 떠나서 지지율이 얘기해 주는 듯합니다. 국민들 개의치 않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앞지른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자 이제 김건희 리스크 이제 넘어갔습니까? 벗어났다고 보시는가요? 아니, 그거는 뭐 리스크를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피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그냥 뭉개고 끝까지 공석으로 가고 있는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이 있잖아요. 예. 이런 자리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반드시 출범과 동시에 채워져야 되는 자리다. 사실은 이 정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공석으로 비워놓고 있죠. 그거는 검찰관은 그냥 청와대가 혼자 임명할 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야가 합의 과정에서 잠깐만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무슨 여야 합의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 협의 절차를 거쳤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얘기가 잘 안 된 거고요.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지율과 관련해서 김건희 녹취록이 어제 발표된 거, 오늘 새벽에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됐으니까 그거는 팩트와 다릅니다. 1935님께서 그냥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원의 시점은 2부 6시에 2부에서 마고 할머니와 함께 모셔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7살 강호와 강호의 유일한 보호자 엄마는 작년 이맘때 모자원에 입소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엄마.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강호가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날 때마다 발작이 심해지는 걸 보고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밝게 자라주는 강호가 참 고마운데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모자원 퇴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강호의 언어 치료를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할 집에 보증금을 모으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막막한 현실. 서로의 버팀목인 강호와 엄마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곳곳에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잠시 소강 상태인 곳도 있지만 다시금 또 다른 구름대가 몰려오면서 눈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파주나 양주에는 눈이 지나고 있습니다. 20-30분간 다시금 한방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로 수도권,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으로 오늘 저녁 9시 무렵까지 눈이 올 텐데요. 주로 서울이나 일부 경기 쪽으로는 7시 전후에 끝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경기 남부 일부는 6시 이후로도 약간의 눈이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예보고요. 예상되는 적설 울릉도 독도가 1에서 5cm 가량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은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추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파 특보가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도 내일은 서울이 영하 1도에 그치는 등 전국적인 추위가 우선 목요일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도 여전히 서울 영하 7도 등으로 전국적인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그나마 목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중부지방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곳곳에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관리 잘해주시고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최용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7시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한 MBC 기자가 김 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언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쌍하다고 하면서 미투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 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엔이 코로나19 백신 6천만 회분 지원을 위해 북한과 협의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북한과의 백신 협력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3자 전화 협의를 갖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정철수님께서 내용은 수다 수준인데요. 권력을 향한 적극성은 비선 사태를 예고합니다. 김건희 씨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입성은 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2861님, 마고 할머니는 뭐요? 마고 로비가 벌써 할머니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김건희 씨 얘기도 김건희 씨
논란도 큰데 또 이 문제 뜨겁습니다. 건진법사는 뭔지 이거 뭐예요? 윤석열 후보가 해명까지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네?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글쎄 뭐 사적인 대화 내용이 이런 방송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과정에서 뭐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글쎄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적인 그 대화를 왜 이렇게 오래 했는지. 이를테면 제 처가 선거 운동에 많이 관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선대위 한 무속인이 드나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우선 건진 법사인데요. 예. 윤석열 후보는 참 이상해요. 모든 사안이 나타나면 일단 거짓 해명인 것으로 보이는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저기서도 보면 당 관계자로 소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건진 법사를 놓고도 말을 여러 번 바꿉니다. 자리를 안 맡았다 그랬다가 뭐 조계종에 뭐 관계된 스님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뭐 법사입니까? 뭐 스님인 줄 알고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선 팩트 체크 해드리면 조계종에서 우리랑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불교 종정협회 기획실장이고 1, 2회 만났을 뿐 무속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계종이 전혀 관련 없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 2회 만났을 뿐이라고 했는데 오늘 후속 보도가 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 건진 법사가 성이 전 씨라나 봐요. 그런데 윤 후보 어깨를 툭툭 칠 정도로 가깝다. 그리고 선대본 직원을 지휘했다. 건진 법사의 가족들도 후보를 보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전 선대본에 상주했다. 그리고 전시 처남, 그러니까 건진 법사 처남은 별도 팀에서 윤 후보를 밀착 수행하고 있다. 건진 법사의 딸은 최근까지 SNS 업무 등을 맡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었어요? 네, 가족까지. 이게 방금 전에 5시 21분에 나온 보도입니다. 그러면 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해명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김건희 씨 녹취록에 보면 나는 조용한 사람이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도사들하고 삶에 관하여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도사는 또 누구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발 거짓 해명은 하지 마라. 아무리 언론이 봐준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 윤 후보 어떤 게 사실인지. 전씨 딸이 SNS 맡았던 거 사실입니까? 처남이 별도 팀에서 윤 후보 밀착 수행한 거 사실입니까? 김영남 의원님. 답해 주세요. 모 언론사에서 오늘 왜 이런 그 단독 보도를 냈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세계일보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 오늘 일정 중에 불교 관련된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만나고 뭐 이런 그 날에 맞춰서 아마 이런 그 뭐랄까 오버랩 될 수 있는 그 기사를 낸 것 같은데. 네? 무슨 오버랩? 아니 그러니까 뭐 스님들 만나니까 뭐 또 이 법사 등장하고 뭐 이러면서 후보가 마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처럼 그 화면하고 겹칠 수 있는 시기에 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저희가 지금 그 캠프를 쓰고 있는 빌딩의 10층을 조직본부에서 주로 쓰는데 어느 캠프나 마찬가지지만 소위 조직을 한다는 데에서는 하루에도 뭐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해요.
아시겠지만 뭐 임명장도 주고 뭐 어떤 결의대회도 하고 어떤 출범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으로 그 빌딩의 10층을 쓰는데 뭐 왔다 갔다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실무자 몇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전혀 누군지 몰라요. 아니,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누군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네, 이 기사에 나온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처남이 별도 팀에서 윤 후보를 밀착 수행했고 그 딸이 최근까지 SNS 업무 등을 맡았다. 이게 사실 아닌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 일방적인 뭐. 주장이죠. 그 거의 뭐 MBC2 수준인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님, 네. 3700님이 질문합니다. 법사나 무속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를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후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김용남 의원님도 그냥 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저 말과 지금 그 처남과 딸이 구체적으로 SNS 업무를 담당하고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상근을 했다.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후보가 그 문제가 되면 도사나 뭐 그 경선 기간 중에 유승민 의원과 그 이 법사 문제를 놓고 한 번 또 실강이가 있었다는 천공 스승. 법사인지 천공이라는 스승. 사람. 네. 그래서 뭐 나이는 많이 안 몸을 먹었어요. 밀쳤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일요일에 성경책을 탁 들고 교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도 가고 법사도 만나고 그 법사의 처남은 윤 후보를 수행하고 그리고 법사에 따른 SNS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밝히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최민희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무속인이나 법사가 캠프 안에 있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속이냐고요. 문제는 거짓말, 해명하는 네, 과정이 왜 거짓말을 거짓말이다. 하는 뭘 이유가 속여요? 뭡니까? 기본적으로 수행팀 누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남이요, 수행팀 처남. 뻔한데 처남 누구 어떻게 생긴 사람이 수행을 했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이 보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중파를 이용해서도 뭐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하고 또 누가요? 특정 언론사에서 딱 상황 맞춰서 법사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오늘 단독으로 보도를 한 모양인데 그리고 대선 때 SNS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게 한두 사람이에요. 사실은 각 당협별로 SNS 팀이라고 조직해서 후보가 어떤 페이스북에 올리면 열심히 우리 이렇게 주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주십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수천 명은 있어요. 뭐 SNS 무슨 업무를 담당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 보도를 네? 읽어드린 거예요. 아니, 보도를 읽어드린 보도는 거고. 그야말로 일방적 주장이죠. MBC하고 똑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알고 보면 내용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뭐가 그러면 있는 듯이 자꾸 의원님, 연기만 가로세로 부리시고. 연구소가 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입니까? 주장입니까? 그건 주장이죠. 그럼 모든 게 주장이죠. 그리고 언론은 다 주장을 하죠. MBC만 주장하는 거 아니죠. 세계일보만 주장하는 거 아니죠. 주장도 주장할 만한 걸 하고 뭔가 근거가 그러면 있으면서 주장을 잠깐만요. 해야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대표 성상납 제기한 거는 근거 있는 주장입니까? 근거 없는 주장입니까? 그거는 서로 상호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수사로 밝혀지겠죠. 그럼 그거에 근거 대해서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가부간의 결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건진 법사가 선대본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봤다라는 겁니다. 선대위 그러니까 직책도 있었나요? 묻는 그것도 거잖아요. 확인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고문이라고 했대는데 네, 고문이라고 했다는데 윤석열 후보는 직책이 없었다고 해명했고요. 그럼 뭐 왜- 임명장을 받은 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근데 선거 때 임명장 많이도 나가요. 저희도 경선 과정에서 그때 임명장이 11만 명 정도 알겠습니다. 나갔거든요. 수만 명은 물론. 나가. 예. 근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정말 김용남 의원님. 예. 근데 이번 대선 때는 이상하게 스님, 법사 이런 분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왕자도 있었지만 무정 스님, 천공 스승, 그 다음에 백재권 씨, 관상 보는 백재권 씨요. 중앙일보에다 글 써가지고 악어상이라고 했던.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만날 때 노병환 씨, 역술인.
그리고 이번에 건진법사, 마고 할머니까지 좀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특이하고 네. 대선 후보 관련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 또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번 대선은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 물타기 하시지 말고요. 여기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예, 영상 예. 나왔어요?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에서 보면 이 건진 법사라는 분과 윤 후보는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후보 몸에 손도 대고 막 밀고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그 스님이라고 합시다. 법사라고 합시다. 무당이라고 합시다. 심지어. 그 이성계도 무학대사가 늘 옆에 있었고 네. 그리고 뭐 그 윤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은 점도 보고 그런다고? 그러면 남자는 점 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자꾸 해명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이 바뀌고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한 게 뭐 있어요. 아니. 캠프에서는 그런 사람 몰라요. 건진법사라고 저는 누굴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캠프에 있는 왜냐하면 전현직직 의원들은 사실은 캠프에 상주한다고 해도 몇 시간 안 붙어 있잖아요. 실무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무자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좀 거론됐었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가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이거 전공수승 이거 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 조금 논란이 커져서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말이 바뀐 건 아니, 사실이고요. 모른다고도 안 해명 했고 과정. 지금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그럼 알고 다음 주에 캠프의 얘기하세요. 웬만한 실무자들도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뭐 한두 번 만났을 수는 있겠죠. 아니 뭐 안 만났다는 것도 아니고 만난 거는 인정했잖아요. 네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일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는 네. 안철수 후보 단일화, 안철수의 상승 그리고 조금 주춤 이 국면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도 어느 정도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누굴 통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두 분이 소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 단일화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다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전부터 뭐 우리 단일화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선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설날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준석 대표 등과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더군요. 기조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당대표가 저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단일화의 과정이라는 게 매우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런데 그동안의 당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관계를 보면 그리고 주고받는 언어를 보면 그 유리처럼 잘 관리해야 할 단일화 과정이 참 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제가 후보 간에 직접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월 8일까지는 단일화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항상 없다고 하고 시작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다고 진짜 없나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러니까 정치가 불신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안보 공약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방 공약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선제 타격을 얘기하다 북한은 주적 이렇게 또 5글자를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안보 공약 알겠어요. 보수당의 안보 공약 강한 거는 그런데 너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무슨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게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근에 3번 쐈죠. 가장 마지막 거는 철도에서, 그러니까 소위 움직이는 발사대 안에서 쐈어요. 그게 마하 10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은 요격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드로도 안 되고 패트리어트로도 안 돼요. 그 정도 빨리 그 마하 10이라는 얘기는 높이 올라가서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맞출 재간이 없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맞출 수 없어요. 이 정도로 어떤 위협을 현실화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금강산 관광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 문제 있는 거 우리 아닌가요? 킬체인도 준비까지 30분에서 50분 걸리는데 선제 타격이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사실. 식이면 우선 이제 아니죠. 사실은 아니, 그거는 저기요. 명백한 징후가 보일 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징후 안 보일 때도 하실 정보력이 거예요? 중요한 거죠. 징후 안 보일 때 하신다. 그 징후 안 보이는 게 너무 보일 때 한다고 모호한데. 그랬습니다. 제가. 아니 킬체인은 이미 그런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남북 관계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썼지. 어느 정부도 심지어 박정희까지도. 그러니까 무력 통일할 듯이 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인 진짜 이건 일방 도발이잖아요. 북한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도 늘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관련된 공약은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하며 늘 유화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발표하는 게 그게 외교의 기본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하도 저러니까 미국의 전문가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한 얘기네요. 그건.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의힘이 자신들 후보와 입장이 다른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전문가 아니라고 폄훼하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오만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갑자기- 채찍은 뭐가 있나요? 도대체 아니. 북한에 대해서 당근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면 네. 채찍은 뭐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잠깐만요. 네. 지금 현재 한미 당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모든 수단, 제재의 지속, 채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그 지속되는 채찍을 무시하고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선제 타격이라는 거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력적 사용, 무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거기에 선제 타격이라는 섹시한 단어를 내부 결집용으로 태극기 세력용으로 던진 것일 뿐이에요. 그것처럼 모호한 건 없습니다. 이런 안보 토론을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데 설 전에는 합니까? 하겠죠. 하겠죠. 하기로 했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좀 기대되네요. 기대해 보시죠. 네네. 알겠어요. 이제 좀 가라앉히시고요. 네. 왜 사이좋은 두 분께서 이렇게 갑자기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정치정원의 시청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가실 땐 둘이 또 손잡고 잘 가십니다. 아니, 손 안 걱정- 잡아요. 손은 안 잡아? 네. 네, 알았어. 손잡으면 좀 이상하죠. 알았어요. 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